한중일의 대표 문화유산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문화전통과 사회구조를 반영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14건, 자연유산이 2건, 무형유산이 22건으로 종묘, 창덕궁, 경주 백제 고려 조선 왕릉 및 도시유적, 산사, 판소리, 김장, 한글, 아리랑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역사 단절이 적었고 왕조 중심으로 생활문화를 강조해왔으며 이런 특징이 문화유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왕조, 도시유산의 보존도가 높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도시구조, 궁궐, 능묘 등 왕권과 의례 중심의 유산이 많습니다. 종묘 제례 및 제례악, 조선 왕릉, 창덕궁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 불교 국가와 유교 국가의 조화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지속된 불교 전통이 산사에 남아있고 조선의 유교 국가 체제 유물인 종묘와 향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셋째, 생활 및 공동체 중심의 무형유산이 많습니다. 김장, 아리랑, 판소리, 농경의례 등 공동체, 상호부조 전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넷째, 규모는 작지만 보존 상태와 정비 수준이 우수합니다. 국토가 작아도 관리와 복원이 체계적이며 유산의 집중도가 높아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중국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55건, 자연유산 14건, 복합유산 1건, 무형유산 40건 이상입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황산, 구체구, 장가계, 실크로드 공동유산, 공자묘와 운남 티베트 지역문화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초대형 제국의 유산, 다민족 복합문화 등으로 세계 최다 문화유산을 보유합니다. 첫째, 대규모 제국의 문명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유산이 많은데 진, 한, 당, 명, 청나라의 흔적이 압도적입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등이 대표적 사례로 권력, 중화문명, 제국 확장이 유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 문화가 유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남, 티베트, 신장, 실크로드 등 문화권별 유산이 풍부하며 자연유산도 세계 최상위 규모입니다. 셋째, 문자, 철학, 도교, 불교 관련 유산과 고대의 수리 및 관계 기술 유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원류라는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정치적, 전략적 관점에서 유산 신청이 활발하며 실크로드, 운남의 차마고도 등 국제공동유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20건, 자연유산 5건, 무형유산 22건 등으로 고도인 교토와 나라 히메지성, 이스쿠시마 신사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홋카이도 유산, 후지산, 전통공연 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 문화유산의 특징은 정교한 보존, 신토와 불교의 융합, 산업과 근대 유산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첫째, 전통 건축물을 정밀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의 세계 최고 보존 기술을 보유하며 히메지성, 교토의 사찰과 신사 등 정교화, 장인정신, 미학이 특징입니다. 둘째, 신토와 불교의 융합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스쿠시마 신사와 기온 마츠리 등이 그 사례이고 자연 숭배와 종교의 결합이 강한 특징입니다. 셋째, 메이지 유신 이후의 산업혁명 및 근대화 유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산업혁명 유산을 보유하며 조선소와 제철소 등 산업화 초기 시설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유산의 성소 및 성지화 경향이 강합니다. 후지산을 자연과 신앙이 융합된 상징으로 간주하며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종교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 나라의 문화유산에서 각국의 국가 성향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역사와 왕조의 연속성, 공동체적 가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며 미묘하고 섬세한 생활문화를 반영합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은 거대 국가, 중화문명 중심주의, 권력의 상징과 대륙적 스케일을 반영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다민족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성격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미학, 정교함, 형식미와 자연, 신앙의 합의를 강조하며 전통과 근대화를 동시에 기념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의 사회구조와 정신문화가 무형유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22건이 등재되었습니다. 음악, 공연 분야의 판소리, 농악, 탈춤, 강강술래, 아리랑, 종묘제례악 등이
의례와 종교 분야의 종묘제례와 영산제가, 생활 및 기술 분야에는 김장문화, 제주 해녀문화가 포함되고 온돌기술의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놀이와 축제에는 씨름이 포함되고 줄다리기가 국제공동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은 40여 건이 등재되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의 경극, 인형극, 서법 등이 포함되고 기술공예 분야에서는 전통의학, 자수와 비단, 도자기, 문방사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례와 신앙 분야에서는 샤먼 의례, 티베트 의례, 몽골 전통 가창 등이 포함되고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중의학, 차문화, 조선족 농악 등 다민족 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은 22건입니다. 공연 예능 분야에서는 노가쿠, 가부키, 불라쿠, 전통 무용류 등이, 축제 마쓰리 분야에서는 교도, 도쿄, 도호쿠 등의 지역 마쓰리가 등재되었습니다. 공예와 기술 분야에서는 전통 목조 기술, 금속 공예 등이 포함되고 일본 전통 요리의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신토 관련 의례로 기욤 마쓰리, 오키나와와 류큐의 전통 의례 등이 등재되었습니다. 무형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첫째, 노래와 서사 중심으로 정문화가 특징적입니다. 아리랑, 판소리, 농악 등 대부분은 집단이 함께 부르고 움직이는 문화로 개인보다 공동체, 감정의 공유를 중시합니다. 둘째, 국가적 의례와 민속 의례가 공존합니다. 종묘제례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계보를 보존하며 농경의례, 마을곶 등은 공동체 단위의 행사입니다. 셋째, 생활 기반 무형유산이 강합니다. 김장문화는 대표적인 생활형 문화유산으로 연대감, 부족, 협력 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해녀문화는 여성 공동체 노동, 생업의 지혜가 결합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초대형 국가로 기술, 예술, 의례, 철학의 비중이 큽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다민족 전통이 풍부합니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의 의식, 노래, 춤, 서사 등 다양한 내용이 무형유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몽골의 장가, 위구르의 음악과 춤, 티베트의 불교 의례, 조선족의 농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둘째, 고급 문화, 문인 문화의 비중이 큽니다. 서해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공자와 관련된 의례, 성리학 제례, 문방사우, 비단, 자수, 전통도자 등 문명적 기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통의학과 철학이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중의학은 의학, 철학, 생활기술이 융합된 학문이자 의료기술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무형유산은 다민족성을 반영하며 문인문화, 기술 중심으로 규모와 범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장인정신, 미학 형식미가 뚜렷하고 축제 문화와 의례 중심입니다. 첫째, 공연 및 예능의 형식성과 미학이 두드러집니다. 노, 가부키, 불라쿠 등은 규범과 형식, 정교함을 추구하며 음악, 춤보다 무대 예술과 구조화된 전통이 결합된 특징을 보입니다. 둘째, 공예, 기술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칼 만들기, 도검 연마, 목조와 가구 기술이 뛰어나며 세대 전승이 가문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특유의 집단장인 가문 문화를 보여줍니다. 셋째, 마쓰리 문화입니다. 이는 신토 기반의 지역 공동체 축제로 한국 공동체와 다르게 규율, 역할, 절차를 중심으로 공동체성보다 의례적 구조와 지역의 자부심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단일 민족과 농경 공동체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정서적 특성, 협동성이 강합니다. 유교적 예의와 불교적 정서, 샤먼적 심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고 음식, 농경, 노래 등 일상생활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 다민족 국가로 의례, 종교, 예술 범위가 광대합니다. 문인과 관료 중심 문화로 인해 예술 및 지식 분야의 비중이 크고 유교, 도교, 불교, 민속 종교가 모두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서로 다른 계층적 유산이 존재하고 지역 문화가 국가 문화보다 강세를 보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의 신토가 뿌리내림으로써 자연 숭배 사상이 강하고 의례화, 형식화된 특징을 보입니다. 중세의 무사, 도시 장인의 유산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정교한 기술이 계승되었습니다. 귀족과 사무라이 문화에서 전통 공연이 발전하고 생활형보다 의례적, 공예적, 예능적 분야의 무형유산이 집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나라의 노래와 공연 예술을 대표하는 한국의 판소리,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판소리는 서민과 공동체 이야기를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노래로 표현한 1인극으로 서사성이 강합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에 광대, 민중 예능에서 발전했고 판과 소리의 결합 형태로 양반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공통문화였습니다. 유교적 주제에 민중적 해악이 가미되고 풍자가 강한 특성을 보이며 민중의 한, 흥, 정의 정서를 예술로 승화한 형태입니다. 판소리는 극단적 감정 표현과 서사성이 결합된 창법으로 소리꾼의 목소리가 그 핵심입니다. 창법은 진양, 중몰이, 잦은몰이 등 장단 변화로 감정과 호흡을 조절하며 성조, 고음, 성량, 격정을 모두 담아내는 발성법으로 스토리의 감정 흐름을 엮어내는 서사형 음악극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리꾼 한 명이 고수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인물, 감정, 상황을 연기함으로써 극도의 집중력과 연기 기술이 요구됩니다. 몸짓은 절제되어 있지만 언어와 음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무대 장치도 거의 없으며 청중과 소리꾼 사이의 공동 창작 성격이 강합니다. 서사 중심의 인간적 감정이 결합되어 흥, 한, 정 등 한국적 감정을 표현하며 영웅담, 풍자, 가족애, 인간극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청중의 공감 능력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경극은 음악, 무용, 예술이 결합된 연극으로 청나라 건륭제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후이극과 한극 등 지역극이 융합하여 수도인 북경에서 탄생했고 문인, 귀족의 미학과 민중극의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경극은 음악, 노래, 대사, 동작이 규범화된 형태로 징, 나팔, 호적, 경판, 북 등의 악기가 동원되며 남성창과 여성창 등 역할별로 고정된 창법으로 발성합니다. 음악은 장면, 감정, 인물, 성격을 부호화하여 감정보다 상징, 규범, 역할 구분이 우선입니다. 춤, 무술, 무용 등이 혼합된 총체극으로 정교한 색, 얼굴 분장으로 출연자의 성격을 규정하며 의상과 장신구가 매우 화려합니다. 동작이 기호적, 상징적이며 자연스러운 움직임보다 코드화된 연기가 특징입니다. 삼국지와 수호전 등 고전 역사를 주로 다루며 충, 효, 의, 부부돌이 등 유교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일본의 가부키는 상인과 장인, 도시 하층의 대중문화에서 기원하였고 17세기에 에도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상을 기반으로 한 도시적 오락 문화에서 발전한 연극입니다. 가부키는 낭독, 억양, 형식미가 음악화된 형태로 악기는 샤미센 중심이며 노래보다는 억양화된 대사 비중이 큽니다. 음악은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험, 추격, 비극 등의 각각 특화된 전형 음악이 존재합니다. 감정의 내적 표현보다 장면의 형식미를 강조하며 미애로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회전 무대, 돌출 무대와 장치로 시각적 효과를 확대하고 과장된 몸짓, 정교한 자세로 미학과 무대 장치를 강조합니다. 사랑, 배신, 비극, 도시 권력, 상인 계급 이야기를 주로 다루며 에도의 정서를 주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움과 연출미가 서사보다 더 강조되고 미학 중심이며 감정은 스타일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차이점은 한국이 감정, 공동체, 민중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제국의 규범과 역할, 상징체제를 중시하며 일본은 형식미, 장인성, 도시, 오락을 추구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김장문화, 중국의 차문화, 일본의 와쇼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식 문화는 각국의 세계관과 공동체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생활 문화입니다. 한국의 김장은 겨울을 버티기 위한 공동체 생존 시스템입니다. 한반도의 한랭한 겨울은 생존을 위해 식품의 대량 저장을 요구합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김장철은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하는 협업 노동의 계절이며 공동체 상호부조의 핵심은 품앗이 문화입니다. 김장은 생활의 기술과 공동체 윤리가 결합된 것으로 정, 나눔, 연대감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입니다. 김장은 공동체성과 생존 기술의 결합으로 서로 나누어 먹으며 유대를 강화하는 공동체 기반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장 담그기는 노동 집약적 작업으로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며 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례적 노동입니다. 김장 문화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세계관을 상징하며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협력적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김장은 K푸드의 대표 유산으로 세계가 한국의 나눔 및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상징으로 인식하며 비건, 발효식품, 장기 저장식품 트렌드와 맞물려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문화는 문명,
철학, 예술이 결합된 동양 최대의 생활문화입니다. 차는 기원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음료, 예술,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차는 문인의 상징으로 서예, 음악, 시, 도교와 불교 수행과 결합되어 차도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차 문화는 계층을 가르는 문화로서 상인, 농민, 문인 모두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는 중국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 도, 예의 집약체입니다. 차 문화는 사유, 소통, 심신수양의 결합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는 곧 정적 사유의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중국에서는 차를 통해 상대의 품격을 판단하며 사회적 거래와 교류의 장에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차의 농도와 물의 온도, 도구 등이 정신적 품위를 상징하므로 차는 일상 속 철학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세계와 나를 동시에 바라보는 사유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중국인은 음식을 마음을 다스리는 도라고 인식하며 차 문화에는 사유, 조화, 품이라는 핵심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 산업과 차 관광으로 발전하면서 중국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원이 되었고 중산층 성장과 함께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와쇼쿠는 자연, 계절, 미학의 상징입니다. 신토의 자연 숭배 사상이 제철 식재료 활용으로 연결되고 사무라이 시대의 궁중 요리, 선종의 정진 요리, 다도가 결합되었으며 에도 시대 이후에는 가이세키로 정교화되었습니다. 장인과 요리사의 철저한 수련 구조와 맞물려 자연, 계절, 단아함, 균형미를 추구하는 일본 미학의 결정체입니다. 와쇼쿠의 핵심 가치는 미학, 조화, 자연성의 결합으로 계절 변화가 음식을 통해 표현되고 그릇, 색감, 배치 등이 예술적이며 불교적 절제의 영향으로 담백과 균형을 중시합니다. 기능과 영양보다 형태, 조화, 감각 위주로 자연의 질서를 재현하는 예술적 음식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와쇼쿠는 자연을 재현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미학적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자연은 예술의 원천이며 인간관계는 배려, 예절, 상징적 거리감을 특징으로 하고 음식은 계절을 담은 예술작품입니다. 오늘날 와쇼쿠는 세계적인 음식 미학을 대표하며 일상의 요리와 고급 가이세키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저칼로리,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에 적합한 음식으로서 일본의 문화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김장 문화는 서로 돕고 나누며 겨울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 생명 문화이고 중국의 차 문화는 사유와 품위, 도를 담은 문명의 생활 철학이며 일본의 와쇼쿠는 자연과 계절을 미학적으로 재현한 조화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